납세제. 그러니까 우리 세법이요. 납세지를 우리가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주소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업장소지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자, 제가 식당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우리 식당 간판은 웰페이스예요. 근데 집은 어디냐? 종로예요. 식당은 어디냐? 강남입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제 주소지인 종로에서 와서 식사를 하세요? 아니면 제 가게가 있는 그 강남 식당에 와서 우리가 음식을 드세요? 강남이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곳은 주소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죠. 아, 그렇구나. 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지는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세무서장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납세무자는 식당 소재지 관할세무서장한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거구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업장이 주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업장입니다. 부가가치가 실제로 창출되는 곳, 거기에 관할세무서장이 당신의 관할세무서고 당신은 거기에 신고서 납부하시고 환급도 달라고 해라.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장은 뭐 이게 장소니까. 그럼 이제 사업이라는 게 뭐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다. 뭐 장자는 뭐 그렇고요. 장소예요. 그러면 거래라는 건 뭐냐? 우리 어제 했죠. 내가 1,000원 주고 샀어. 내가 만든 가치예요? 앞에가 만든 가치예요? 앞에가 만든 가치야. 나는 1,000원 주고 샀지. 근데 나는 그걸 3,000원에 팝니다. 그럼 내가 덧댄 가치가 2,000원이죠? 그러면 내가 덧댄 가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3,000원에 팔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라는 건 판매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거래라고 하는 표현은 판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우리 부가가치세법 용어로 하면 공급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 만들다 보면 또 고민스럽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거래의 전부 행하는 곳만 사업장이지 일부를 행하는 곳은 또 사업장이 아니다. 이렇게도 또 문제를 또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보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 이제 길거리 다니면 이제 옷가게 같으면 이렇게 간판 있고 있죠. 우리 또 길거리 다니다 보면 또 배가 고프면 식당이 있죠. 이런 데들은 그냥 당연히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리트에서 보는 그런 매장들은 당연히 거기가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은 걔네들이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몇 개 업종들은 얘를 어디를 사업장으로 봐야 되는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그 법이 불분명하면 안 되니까 이제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사업장은 여기야 라고 규정을 해줍니다. 혼란을 잠재워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조업하고요. 광업입니다. 자, 제조업은 사업장이 어디냐 이건데 우리가 이제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이 규정을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고민을 합니다. 야, 화이트 칼라입니다. 제가 이제 화이트 칼라예요. 뭐지 색깔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해요. 그러면 계약을 따고 이런 건 화이트 칼라가 하죠. 그죠?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가 블루 칼라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아니 화이트 칼라가 계약을 따와도 블루 칼라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계약을 못 따오면 블루 칼라만 있으면 또 뭐예요? 아, 일거리가 없는데. 그래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약서 쓰는 곳. 두 번째는 실제로 그걸 행하는 곳. 만드는 곳. 뭐 이런 거죠. 그럼 어디를 우리가 이제 사업장으로 할 거냐? 만약에 그 두 군데가 다르다면 한 군데를 택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자, 이제 제조업은 사업장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제조업은 보통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파니까 그게 보통
같죠? 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최종 제품이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중간품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지금 웰페이스가 여기 A라는 원재료를 만드는 곳이 있고요. 웰페이스가 여기서 A라는 완제품을 만드는 곳이 따로 있어요. 이건 원화 표시고 우리는 웰페이스니까 그냥 W로 하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원재료를 여기서 여기로 보내.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장소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라운드 친 거는. 그럼 보세요. 이게 최종 제품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여기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재료가 여기 와서 제품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손님 클라이언트들한테 팔겠죠. 그러면 이게 여기는 이제 사업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재료 갈 때는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품이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소비자한테 거래처에 제품이 나갈 땐 그때는 이제 부가세 10%를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과세라는 거죠. 이게.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중간품을 완성하는 요 A라는 요 장소. 이것도 A긴 한데 이건 원재료니까. 그렇죠? 사업장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완성이 안 되고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완성이라는 개념하고 안 어울리는 게 뭐냐? 자, 따로 포장만 하는 곳이에요. 이거 종이지자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포장지라고 써갖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따로 포장만 하는 곳이고요. 따로 충전만 하는 곳이에요. 아니 뭐 예를 들어 여기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포장만 따로 하는 거야. 옆에 천막 쳐놓고. 그럼 걔를 별도의 제조업 관련된 사업장으로 볼 거냐? 그건 아니다. 이게. 따로 충전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유소예요. 얘네들도 제외. 이 저유소는 기름 담아두는 곳이에요. 제 기억에 작년인가요? 시간관념이 요새는 그래서 왜 우리 외국인 분이 연인가 뭘 날려가지고 그 저유소 하나 이렇게 불났다고 한번 우리 뉴스에 한번 난 적 있죠? 그런 데를 저유소라 그래. 이렇게 기름 담아 놓는 곳. 그럼 여기 저유소에서 지금 요거 따로 물건을 팔고 이런 야 아니야. 그건 우리 사업장으로 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저유소 하나 한 통 이런 식인데 이거 별개 사업장으로 보면 얼마나 관리가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최종 제품이 아닌 중간품을 만들어내는 곳은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장이 아니고 따로 포장만 하는 곳이 있더라 아니고 따로 충전만 하는 곳이 있더라 아니고 저유소 아니더라.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광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광업은 이제 보통 어떻게 해요? 여기는 공장하고 그 사무실이 같이 있잖아요. 제조업은. 근데 여기는 보통 광업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무실은 여기야. 근데 어떻게 해요? 탄광은 산으로 쭉 가야죠. 그럼 산에 가갖고 또 레일 타고 또 들어가서 또 땅 속으로 저 밑으로 들어가셔갖고 뭐 이게 파이버 같은 거 쓰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계약서 쓰는 곳으로 할 거냐? 그게 광업사무소 소재지예요. 아니면 탄광 위치한 탄광 소재지로 할 거냐? 자 이런 건데 탄광 소재지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1광구, 1탄광 이거 다 캐면 2탄구, 2광구, 2탄광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폐업하고 새로 등록하고 폐업하고 불편하다. 따라서 얘는 광업사무소 소재지로 하자. 광업사무소 소재지. 그러니까 계약서 쓰는 곳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광물 캐는 곳이에요? 계약서 쓰는 곳을 사업장으로 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광업사무소 소재지. 그러니까 우리 출제자들이 함정을 팔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를 이제 현장으로 얘기하겠죠. 탄광 소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조심하십니다.